결론은 그런 사람 몇분 계세요. 어쨌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걸 향후에 여러분들이 일단 직무의 영양 모델을 만들어서 채용할 때 쓰는 게 있죠. 채용할 때 영양 모델도 만들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해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서비스를 일반 기업들은 더 잘 안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들 몰라. 여러분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준 거 말고는 여러분이 알 길이 없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한테는 오픈 안 해요. 이 사이트를 오픈 안 하고 저희들한테 컨설팅 받은 회사한테만 오픈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채용할 때도 쓰고 전환 배치할 때도 쓰고 승진할 때도 누구 승진시켜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많이 쓰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자세는 우리 과학본부장 와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영상 다 주고받으시고 자 이거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2차 기업 풍토 심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30분 시간을 딱 마셔놨는데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끝내야겠어요. 근데 이 예. 경영자로서 이걸 봤을 때 이게 물론 부족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이제 본인 걸 보면서도 경영자가 갖춰야 될 역량 중에서 CEO 역량 중에서 제일 좋은 게요. 제일 좋은 게 자신감. 자신감. 두 번째가 성취지향성이에요. 그 두 개의 영향은 진짜 중요해요. 사업의 자신감과 성취가 없으면요 회사를 키우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약하면은 아주 강한 사람 내 밑에 둬야 돼요. 그게 부족하면요. 그러니까 그게 보완에 관계 해주는 거거든요. 보완해 주는 건데 성취력이 아주 높은 친구들. 근데 자신감은 일단 내가 강한 게 남이 강하면 내가 못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강해야 돼. 내가요. 자신감이라는 걸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그 전에 영양개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세역에 있는 신경회로가 변할 정도로 좀 변하는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자신감을 키우려면. 근데 여러분 나이가 30대 중반이니까 변하면 가능하거든요. 40대 되면 그래도 상황 끝난 거고. 저 같은 경우 보면은 다른 거는 뭐 이렇게 거의 평균 수준을 많이 유지하고 내 지시력 뭐 그런 건 낮아도 괜찮아. 근데 높네. 뭐가요? 보니까 자기 할 말만 하고 남 얘기는 딱 기막고 있는 케이스거든. 그런 이게 뭐 대인이랑 이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귀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이래버리고. 근데 무지 꼼꼼하네.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가끔 주변에 조직 인식률이 높은 사람이 주변에 이런 사람 조심하고. 근데 이 친구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은 반 출근하겠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밑에는 밟고 위한테 손 비비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 헌신성 같은 것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헌신하는데 매니지먼트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팀장 정도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부하 직원 10명 이상은 절대 못 거든요. 어이? 했어요? 했으면 가서 그 메일도 보내셨어요? 했다고? 우리 전화 선생님한테. 사이트에서 조사 다 내는 수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 회사 이름 썼어요? 회사 이름 안 썼어요? 썼어요. 대형 기계라고 해요. 왜 없지? 강수봐. 저기 박본부장 이름 좀 적어놔. 명함 받으면서 돌려드릴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있으면 우편으로 붙여드릴게요. 대형 제과요? 서신분을 돌려드려야죠.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한두 개만 더 갖고 다음 질문 나가야 되니까. 그 나머지 얘기는
여러분들 뭐 개별적으로 전화로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제 강의는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뭐 풍토 관련된 얘기하면서 혹시 만날 기회에 만나셔가지고 전화 물어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이 성수동에 있으니까 아니면 오시던가 아니면은 여러분 서울 지방에 계신 분 서울 나오실 때 이거 들고 가져가면 좀 설명 좀 해주시나요?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근데 강사가 SNS죠. 네. 그 회사는 영양보다 더 심하게 풍토를 개선해요.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얘기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는데 이 과정에 늦게 오셨지만 참 잘 오셨어요. 지금이라도 오길 참 잘해요. 이게 다르네. 전번에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하고 이익 내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업이 처음 생길 때는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바로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지나가더라도 생긴 경쟁 업체가 많을 때는 누가 좋은 상품을 만드느냐 누가 좋은 서비스를 하느냐고 바로 돈 버는 게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문제는 이것도 금방 한계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은 투자를 하면 한 번은 돈 버는데 또 좋은 신제품을 만들면 한 번은 돈 버는데 그 신제품의 수명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금방 경쟁 업체가 쭉 쫓아와 버리고 2, 3년 오면 그게 완전 부탁다리 덮버리고 계속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또 계속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 또 좋은 수주를 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려면은 이렇게 가는 곡선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달라진다. 그 기업의 풍토가 성과를 더 좀 짓게 된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풍토가 좋아야 왜냐하면 이 곡선이 이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예를 들은 게 되게 많았죠. 뭐 보험회사 얘기도 하고 이 얘기 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다시 정리하면은 어떤 직무에 처해지는 그 환경이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직 풍토가 나오는데 이 풍토가 성과를 결정짓는데 최소 30% 많게는 70%의 성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였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 얘기는요.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린 그 당시 사례가 요 사례였어요. 포춘지 500대 회사 중에서 똑같은 업종을 제가 그렇지. 이럴 때는 대인 이해력이 있네? 이건 대인 이해력이다. 이건 포춘지 1000대 회사 중에서 약하네. 그 뚜껑으로 빼보십시오. 좋다. 보이세요? 네. 1000대 회사 중에서 똑같은 업종의 고성과 회사와 저성과 회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회사인데 성과를 많이 내는 보험회사와 성과를 적게 내는 보험회사 가전제품 회사인데 성과를 많이 내는 회사와 지금 이런 식으로 골라가지고 비교를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는 회사의 상품과 성과를 적게 내는 회사의 상품을 딱 비교해보니까 상품만 차이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성과를 많이 내는 회사에 나오는 상품도 성과를 적은 회사에 다 있고 성과를 적은 회사에 내는 상품도 성과를 많이 내는 그건 누가 먼저 나왔나 이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시점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는 안 나더라. 이 결론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을 비교하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회사 사람 저 회사 사람이랑 서로 미팅을 막 하니까 사람 간의 차이도 안 나더라. 세 번째 경영 시스템도 봤어요. ERP 쓰는구나, 뭐 HR 제도나, 뭐 소프트웨어 제도나, 프로세스나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게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만큼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고성과 내는 회사 뭐냐면 그로스 마진이 48% 내는 회사와 그로스 마진이 36%밖에 못 내는 회사, 프로핏 마진이 29% 나는 회사와 프로핏 마진이 17%밖에 못 내는 회사 유일하게 차이 나는 게 바로 뭐냐면 풍토. 크라임에서는 풍토 하나가 그러니까 풍토가 에너자이징 되는 데는 이만큼 높게 나오는데
풍토가 디모티베이팅 되는 데는 요거밖에 안 나오더라니. 지금 우리나라도 이래요.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그렇고 정권회사 다 이래요. 제가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여기서 여기 건너네, 그죠? 방장 건너편에 한 개의 보험회사와 한 개의 정권회사하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심각한 그는 책도 바꾸라야겠다. 서점도 갖고 있는 정권회사니까. 거기 전문자와 제전순주가 이번 월드샵이었어요. 핵심은 작년에 정시가 다 나쁘면 다 나빠야 되는데 다 나쁜데도 고성과내는 정권회사가 있고 저성과내는 정권회사가 있고 그 회사는 저성과내는 정권회사가 있어요. 좋을 때 다 좋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회사 있고 조금밖에 안 좋은 회사 있고 그 회사는 조금밖에 안 좋아. 문제는 뭐냐? 그런 풍토의 문제 있었어요. 그쪽 계열 회사 중에 생명이라고 있거든요. 강원 쪽에 있는데 거기는 또 괜찮아요. 근데 두 회사의 그래프의 차이가 그 그래프가 차이가 뭐냐면은 광화문에 있는 회사는 애들이 그 회의 직전부터 컨설팅 회사인데 보여드립니다. 그래프 예를 들면은 광화문에 있는 사람 이게 요 점점점이 녹색이 글로벌 기업들의 그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풍토에서 한 그 6가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있고 있는데 6가지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 이거 더 디테일하면 10개까지 나옵니다. 20개까지 나와있는데요.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일부 좋아야 될 게 있고 나빠도 괜찮은 게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근데 저 광화문 쪽에 있는 생명은 이렇게 글로벌 기업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는 정권회사는 이렇게 대부분 나쁘게 툭 떨어져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 생명을 따라갈 수 없다. 그 사장이 이제 현재 대우증권에서 오신 사장이셨는데 보니까 2년 전에 왜 나쁜지 이해를 왜 지속적인 성과를 못 내는 기업인지 이해했다 하는 걸 한번 보고 있는데 다시 이제 앞에 얘기를 하죠. 도대체 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명확성이 얼마나 그 조직인 거구나. 이게 풍토 실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목표와 그 다음 목표를 대한 스탠다드. 그러니까 목표가 높다는 뜻이 아니고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수하냐는 얘기입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업무 처리에 대한 권한이 얼마나 잘 되느냐. 또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는 감사하면 도전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보다는 위협과 칭찬.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 인사제도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 비경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느냐.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서로 상호 신뢰하느냐. 조직에 대한 헌신하고 있느냐.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그 기업의 풍토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조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한 결과가 신선 컨트롤 안 나왔죠, 그죠? 네. 오늘 보셨어요? 제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이 회사는요. 근데 아쉽게 우선 요 그 구조를 설명한다면은 이거 나라 드릴 거거든요. 보고서 여기 다 있어요. 디테일하게 다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짜리 보고서요. 그 전주도 앞에 있거든요. 조직이 크면 30만 원 정도까지 돼요. 조직이 얼마 안 되니까. 저성과 조직